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방의원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진우 김지시 의원과 유영열 완주군 의원, 배성기 진안군 의원, 김상철 전 도의원이 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사흘 전인 지난 24일에는 무소속인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과 부안군의회 박천호, 김형대 의원 등 3명이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전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두 정당은 지방의원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해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 시간과 투표 장소,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경 전북도민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재경 전북도민회가 향후회라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법을 어겼으며 300만 재경 전북도민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지를 선언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되 폐지할 뜻이 없다고 버틴 전북도의회는 최근 여론이 나빠지자 의원 한 명에게 5억 5천만 원씩 지원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재량사업비의 경우 추경 예산 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201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량사업비 편성을 포기했다가 슬그머니 예산을 부활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 폐지 선언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군산산업단지 조선협의회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선박펀드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조선소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조선산업도 고사 위기에 놓인 만큼 1조 6천억 원 규모의 선박펀드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서둘러 배정해 지역 조선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 침체 영향으로 군산의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군산은 조선업 인력 구조 조정과 부동산 수요 감소로 0.07%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전북의 땅값은 0.63%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평균 0.74% 상승했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으로 공시가는 1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저가는 정읍시 산회면에 있는 주택으로 62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전북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3% 올랐고 시군에서는 완주군의 상승률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 가격은 시군구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남대 의대가 최종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남대 의대가 6월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되며 사실상 내년 신입생 모집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전북도청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여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등 도내 여성 시민단체들은 오늘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피해 여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그릇된 통념에 기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무혐의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만에 다른 피의자가 붙잡혀 재판이 진행 중인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 김모 씨와 변호인, 담당 검사 등을 불러 당시 도주 경로와 거리, 소요 시간 등을 검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왔지만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현장 검증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원경찰서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한 농업회사 법인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빈 주택에 진입해 현금 33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순창, 무안 등 호남 지역 농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모두 28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기온이 16도에서 20도에 머물며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토요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50cm 이상 높아 군산 등 서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익산과 정읍, 남원, 김제 등 4개 시가 인구는 계속 줄고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이른바 축소도시로 분류됐습니다. 일선 학교의 야외 활동 수업이 한창 많은 때지만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리고 정부의 대응 수위는 강화돼 학사 일정 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58개국 229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진안군이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쓰레기를 안 태우고 안 버리고 안 묻는 이른바 삼노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